자,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그 8장부터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요거 프린트 제가 하나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예, 자, 요거 시작하자마자 나갈 거니까 잘 갖고 계시고요. 자, 일단 56페이지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8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개 보수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32회 시험, 그래서 아시겠지만 10월 29일 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내년 이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대충 이제 뭐 후보들이 이렇게 공약 같은 거 보시면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진 않죠. 뭐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양도와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거래를 활발하게 해서 공급 늘리겠다, 뭐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개정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험에 반영이 되느냐에 대해서 짧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33회 시험을 만약에 10월 30일 날 시험을 본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시험 보는 그날, 자, 시험장 와서 시험 보는 그날 답안지를 쓰는 그날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법률로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10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10월 30일 날 시험에 내도 돼요? 내면 안 돼요? 내도 되죠. 예,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때 29일 날 법이 시행된 걸 시험지에다 넣어서 프린트를 해서 전국의 수많은 시험장에 시험지를 배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만약에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했다. 그럼 그날은 그걸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호기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개정 법률이 많다라는 것은 첫 번째, 많이 챙겨봐야 돼요, 안 챙겨봐야 돼요? 챙겨봐야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이 챙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게 시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면 오히려 개정된 부분들을 많이 챙겨놓으면 먹고 가는 게 생기잖아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학원에 열심히 오셔서 끝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정 법률을 학원 강사들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좋은 거고, 11월, 12월 듣고 1월부터는 잠수 타다가 나중에 문제집반에 오시는 분들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계속 올 거예요? 일단 11월, 12월 맛보러 온 거예요? 계속 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오는 대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금 보다가 집에서 혼자 한다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그럼 본인이 이제 개정 법률을 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매일매일 체킹해서 개정 법률을 다 반영해서 책을 본인이 정리하고,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개 보수도 작년 우리 10월 달에 개정이 됐고, 근데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반영된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보고 있는 기초서에도 최근에 개정된 게 반영이 못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10월 초에 책을 원고를 드려서 11월 달에 이게 지금 배포가 되기 때문에 10월 한 20일 때 개정된 거는 반영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 나눠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실비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 보수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요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 특히 여기 두 번째 범위 있죠. 요게 이제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계시면 요 부분에서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계산과 지불 시기.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권부터 시작하죠. 자, 갖고 있는 기초서 56페이지 맨 밑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네모 1번 중개보수 나오고요. 초록색 1번 중개보수의 청구권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발생의 시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때는 편안하게 보세요. 나중에 심화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 느낌이 들도록 단계별로 제가 수준을 올려드릴게요. 대신에 기초 때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건 제가 착착 치겠습니다. 기초답게.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보면 맨 위에 쌍가로 3번 있죠. 거기 보면 청구권의 무슨 요건, 행사 요건, 이런 것들이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부분들이에요.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나 기초 때 10년에 한번 나온 것까지 다 건드리면 기초 수업이 아니고 이거 심화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럼 기초 때는 가장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먼저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면 쌍가로 4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뭐예요? 소멸. 자, 밑줄 하나 딱 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밑줄 딱 쳐주세요. 자, 밑줄 한번 딱 쳐주세요. 띄시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내용이 공인중개사법 제 32조 제1항에 있는 부분을 제가 기초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개공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이해 못할 능력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누구 때문에 계약 빠그러진 거예요? 개공이 때문에. 그럼 지가 빠그러 틀어놓고 거기다 내고 무슨 낯짝으로 복비 주세요 그런 말 하겠어요? 오히려 죄송하다 그래도 좀 신통치 않은 판에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당연히 소멸하겠죠. 자, 칠판 한번 보시고요. 자, 기초인데 너무 막 이렇게 막 각 잡고 수업하면 수업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미도 없고 뭐 이거 맨날 목요일 날 수업 재미도 없고 지겹고 앉아 있으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자,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조문을 읽어드린 거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법 조문대로 그대로 했는데 자, 좀 수업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실무적인 얘기, 제가 실무를 좀 오래 해봤잖아요. 실무적인 얘기를 좀 가미해 드릴 테니까 법과 실무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여기 우리 강남학원 건너편에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한기수 선배들 모아놓고 실무적인 얘기들 많이 했는데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자, 그러면 법과 실무가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죠. 근데 내가 실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자기가 한번 테스트해봐. 자, 공부를 잘하면 실무를 잘하는지 자,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10억이야. 자, 원래는 좀 더 비쌌는데요. 근데 B라는 매수인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실 전문 직업인이 되실 분들이야. 자, 올해 열심히 열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서를 썼고 매매계약서에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잔금 5억. 그 A 이름 쓰고 도장권, B 이름 쓰고 도장권 대충 짓거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약금이 이제 보통 관행상 10%일까요? 법적으로 10%야 계약금의 효력이 있을까요? 관행상 10%입니다. 계약금을 20% 건넸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고요. 계약금을 5천만 원만 건네서 5% 건넸다고 해서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안 지니는 거 아니에요. 민법에 10%로 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관행이라는 게 보통 10% 정도를 걸고 하는 게 보통 관행이죠. 자, 근데 여기 있는 B가 요 집을 이제 이렇게 보러 오는데 광고 보고 온 거야. 원래 이 집이 12억까지 갔어. 그런데 이제 A가 이만저만해서 그냥 완전 초급매로 던진 거야. B가 보고 와서 광고를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를 통해서 집을 보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지갑 안에 막 1억을 들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현금 1억 바로 줄 수 있는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1억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가계약금을 건넵니다. 자, 보통 우리 실무에서 이 가계약금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1,000만 원을 카드에서 빼가지고 이만저만 건넨 거야. 누구에게? A에게. 이해 가요? 얼마 건넸다고요? 1,000만 원. 근데 건네기 전에 당연히 B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남편이 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계약을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하고 저녁에 계약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아무래도 강남 거 그냥 사지 말고 저 하남식 걸 사는 게 어때? 이건 뭐 내가 볼 때 이만저만 내년에 이만저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아니 지금 계약하고 왔는데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다 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저녁에 하면 어떡하냐고. 남편 그거 뭐 하루도 안 됐으니까 가서 얘기해서 뭐 1,000만 원 뭐 얼마 되지나 받아와 가서. 얘 가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여기 B가 A한테 전화했죠. 전화했습니다. 그때는 A가 B한테 대뜸 아니 여보세요 매수인님, 아니 집을 안 사면은 그건지 그걸 1,000만 원을 왜 돌려달라 그러는 거야. 지금 웃기는 사람이네. 당신이 안 사는 거지 내가 안 파는 건 아닌데 왜 계약서까지 다 적생으로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 그러냐고.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거꾸로 여기 봐봐요. 계약금이 얼마야? 1억이지. 근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1,000만 원 건넸으니까 안 사는 건 당신 마음이다. 내가 그걸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빨리 9천만 원 더 보내라. 아니 계약서를 1억이라고 썼고 다음날 준다 그랬으면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당신이 돈 없다고 1,000만 원 준 거지 원래 1,000만 원은 아니다. 계약서 도장 찍지 않았냐. 9천 더 보내라 사기 싫으면.
저 B가 하는 말. 아 여보세요. 지금 집을 안 사는데 9천을 더 보내고 안 사는 사람이 이 사람 웃긴 사람 아니냐고. 웃기는 거 아니냐고. 다 1,000만 원 돌려달라고 24시간도 안 됐다고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A, B가 싸우다가 중개사무실에 연락 와 안 와? 여러분은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매수인이 된다고? 이제 앞으로 뭐가 될 거냐고 이제. 응? 개공이는 될 거예요? 자, 그래 그럼 개공이가 돼보자. 자 그래 자 개공이가 돼보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지금 4주째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이게 민법이야. 그래서 계약법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 계약금이라는 거는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 위약금이라는 것은 위약벌이냐 손해배상금의 예정이냐.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고서 사무실을 오픈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못하는 점수는 아니지만 갈랑갈랑 60점으로 만들어서 오케이 오픈하면 이제 이런 일이 바로 터져요. 자 A 입장 이해해요? 그 A가 C한테 뭐라 당신 도대체 학원 다닐 때 민법 공부했냐고 지금. 그럼 C는 뭐라 그래요? 개론으로 커버했는데요. 올해 시험이 개론이 쉬웠는데요. 그 뭐 무슨 오픈을 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슬슬 오픈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제 어제 발표 났잖아. 나 걱정도 죽겠어요 지금. 이 험한 부동산 바닥에 62.5 맞아 오픈해갖고 내가 그렇게 경험 쌓고 하라도 벌써 오픈한다고 준비하고 있어. 아 이게 현실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일은 사무실에서 많이 벌어져. 지금 처음 들어. 아니 계약금 건네고 안 하겠다는 게 수두룩한 일이야. 이거 뭐 대단한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B는 또 전화 와갖고 여보세요. 아니 내가 1,000만 원까지는 그래도 또 이해해. 내가 우리 남편이 사지 말라는데 그건 이해하게 돼. 무슨 9천만 원을 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당신 같으면 보내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A는 A대로 씩씩거리고 B는 B대로 씩씩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을 내줘야지. 이 정도 능력이 있어야 오픈할 수 있는 거야. 남의 전 재산을 취급하는 전문 직업인인데 이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계약서를 막 써줍니까? 자,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잖아. 자,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도장 찍었잖아요. 뭐 도장 찍었으면 결국 계약금은 1억인 게 맞아요. 그럼 결국 B는 사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9천만 원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집 사기 싫은데 9천만 원 송금해주고 죄송해요 안 살게요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런 넓은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9천만 원 입금해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저희 남편을 제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1,000만 원도 지금 안 준다고 난리 500이라도 돌려달라고 난리를 필 건데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A는 A대로 B는 B대로 씩씩거리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결국 이제 가운데 있는 중개업자 분이 서로 좀 알아보시고 오시라고. 변호사, 법무사. 그러니까 계약서 들고 가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결국 파기시켰는데 그냥 3천만 원 선에서 합의했다고 칠게요. 이해 가죠? 알아보겠죠. 바보가 아니니까. 뭐 법원 앞에 가면 많잖아요. 자, 알아보니 그 3천만 원에 서로 합의해도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좋게 합의했어. 그래서 끝냈어. 그럼 A는 A대로 씩씩거리겠죠. B는 B대로 씩씩거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A는 A대로 진짜 별 사람 다 보겠네. B 하룻밤에 3천씩이나 받아먹고 돈 벌겠네. 서로 막 씩씩거리고 있어. 그럼 이걸로 끝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중개보수를 받아야 돼. 지금 나 민법 강의하는 거 아니야. 난 중개보수 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화해서 복비 달라고 전화해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 아니 실무가 궁금하다며. 법조문 읽을 때는 개공이 거기 가시 못 봤지. 그게 뭐 이게 제일 쉬워 나는. 이제 실무 나가봐. 제일 쉬운가. 자, 전화해요. 하지 마요. 아니 한다 그래야 수업을 할 거 아니 지금. 뭐를 하지 마 지금 보수 청구권의 소멸인데 지금. 자, 전화해요. 해야지. 전화해. 뭘 전화도 하지 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화는 해도 되잖아. 자, 전화했죠. 아까 그 중개보수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참고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면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0.5%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500만 원입니다. 자, 적은 돈은 아니죠. 또 전화해서 500만 원은 주십시오라고 하면 A가 알았다고 보내요. 그따고 얘기할 거면 끊으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중개보수 얘기하고 생겨. 그럼 9천만 원 받아오라고 줄 테니까. 욕 뒤지어도 먹을걸요. 요쪽에도 전화해야 되는데. 하지 말까?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난데 전화해. 하자 그냥. 전화해갖고 복비는 어떡하겠냐고. 지금 남편하고 지금 대판 싸워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딴 소리 할 수 있냐고 지금. 내 지금 3천만 원 날라간대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그래 이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먹으면 내 갈 길은 아닌가 보다. 내가 뭘 하고 너무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 나이에 이 꼴을 당하며 내가 이래야 되나 싶고 인생이 쿨쿨할 거예요. 이거를 다 겪게 돼 있어. 뭐 제가 뭐 대단한 그림 그린 거야? 계약금 건네고 안 하겠다는 거 수두룩백깔인데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씨가 열받아고 술담 야 오케이 내 진짜 다음날 이것들 아주 괘씸해서 공인중개사법 제 32조 제 1항 개고기에 고기가 실을 때 못 받아.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지금 계약에서. 내가 이것들을 끝까지 내가 500만 다 받아낼 거야 하고 이제 내용 증명 보내. 얘 가져 소송해. 받아냈어. 그럼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 상대로 소송해서 500만 원 받았어. 그럼 아파트 단지에 소문 나 안 나? 나지. 그럼 중개업이 더 잘 돼. 어차피 문 닫아. 어차피 내 갈 길은 아니었던 거야. 아니 제가 말한 거 중에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봐. 여러분 같으면 아파트 입주민 상대로 부동산이 소송해서 이겼다면 아파트 내 소문 안 나겠어요? 거기 애들 부동산 사장 보통 아니라고. 보통 사람 아니라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문으로만 들을 때 하고요. 현실감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민법 어렵다. 뭐 그런 걸 왜 배워야 되니 그러지 말고 진짜 본인이 이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학원 수업하고 실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시죠. 자 이제 초록색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 보면 중개보수의 범위라고 해서 쌍가로 1번에 중개보수의 한도라고 써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2번을 X표를 그시고요. 자 오늘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네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 되면 또 법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3월달, 4월달 되면 또 대통령이 바꾸셔서 또 법이 바뀔 거예요. 올해는 아마 이직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을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프린트 보면 왼쪽은 개정 전, 오른쪽은 개정 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자, 요 프린트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중개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저를 먼저 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어저께가 12월 1일이었어요. 불과 한 2달 정도 전에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여기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백선 50문제, 50문제씩 자 2주에 나눠서 했던 게 벌써 2달 전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강의했을 때는 주택과 두 번째가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 두 개를 뺀 나머지 토지, 상가 이런 거 등등등등등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 없는데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요. 과수원 농사 하십니다. 그 과수원 물려받으면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에 넣으면 돼요. 저희 아버지는 저 지방에서 이만저만 자 비닐하우스 하시는데요. 논밭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임야가 있는데요. 등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등에다가 다 넣으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제가 10월 초까지 자 이게 10월 중순에 바뀌어서 시험에 반영이 못 됐죠. 자 제가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여기다 써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과 제가 2달 전에 어떻게 강의했냐면 일반 주택이라는 게 있고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강의를 했는데 자 일반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자 같은 말로 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시행규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매매와 교환 임대차 등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 교환은 0.9% 이내, 0.8% 이내. 참고적으로 법조문에는 1000분의 9, 1000분의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필기를 할 때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의상 0.9, 0.8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0.9%, 0.8%는 1000분의 9, 1000분의
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고급 주택도 아무리 집이 비싸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0.9% 이내, 0.8% 이내로 되어 있고 요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도의 조례가 디테일하게 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매매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매매가 몇 프로 이내요? 0.9% 이내면 0.9, 0.8, 0.7, 0.6, 0.5, 0.4 되죠. 그러면 얼마짜리 집은 0.5, 얼마짜리는 0.6, 얼마짜리는 0.7 이런 가격에 따른 요율이 차등이 돼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시도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부터 얼마 구간까지는 0.5, 얼마부터 얼마 구간은 0.4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이 동네는 뭔 시예요? 서울특별시죠. 그럼 이 동네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가까운 과천. 과천은 뭔 도예요? 경기도 과천시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무슨 조례? 경기도 조례에 있었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0.9, 0.8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이 몇십억이라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은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급 주택은 조금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시도 조례로 표를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협의로 받으면 돼요. 대신에 협의로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맥시멈은 몇 프로는 못 넘어가요. 0.9와 0.8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협의로 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부동산 정책의 화두가 주택에 포커스가 돼 있지 지금 뭐 상가값을 잡겠다 오피스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중개보수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지금 요렇게 0.9나 0.8 있죠. 이게 없어졌어. 자, 가만히 계세요. 없어지고 뭐라고 되냐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의 별표 원을 정한다. 별표라는 건 뭐냐면 표를 정해놓는다는 얘기예요. 표. 요 표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로 받아라.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다 바뀐 거야. 제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과거 2달 전만 해도 0.9, 0.8이 있었다 그랬죠. 이제는 0.9, 0.8이에요. 표대로 받아요. 표대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조례는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조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정 전을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받은 프린트. 자, 여기 개정 전이라고 왼쪽에 있죠. 자, 그걸 보시면 자,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보시면 법 제32조 4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자, 얼마 2달 전까지만 해도 매매 교환은 몇 분의 몇이요? 1000분의 9. 그게 0.9%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뭐라고요? 8. 그래서 1000분의 9와 1000분의 8 이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대통령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혼자서 챙길 수 없으면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막 뭉탱이로 몇 달 들으면 막 쌓여가지고 이제는 막 뒷감당이 안 될 거예요. 내년에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근데 오른쪽에 이제 개정우를 보시게 되면 20조 제1항이 자, 읽겠습니다. 32조 4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아까는 1000분의 9, 1000분의 8이었죠.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 그래서 한도는 별표 원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조례 한도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하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별표 원이 뭐야 도대체가 별표가 바로 밑에 보시면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원. 자, 거기 보세요. 신설 언제 시행된 거예요? 2021년 10월 19일이죠. 여러분들 10월 19일에 시행된 거를 기초서에 반영을 한다면 11월 첫째 주에 이거 수업 진행 못하죠. 이거 편집하고 인쇄소에 넣어서 책을 다 만들어서 학원마다 배포를 못해요. 열흘 안에. 그렇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도 프린트 나눠드리는 거니까 자, 펀더멘탈한 거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0월 19일이라고 제가 일부러 신설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표대로 받으면 돼.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자. 아까 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0.5면 500이라 그랬죠.
진짜 맞는지 한번 봐봐요. 10억짜리면 매매 교환에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요? 9억에서 12억 미만에 들어가죠. 그럼 거기 써 있잖아. 1000분의 5라고. 맞아요? 그럼 얼마야? 500만 원. 0.5%. 1000분의 5가 0.5%예요. 그게 바로 5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만약에 개공인데 양쪽으로 다 받았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봉 1억. 우리 직장인들 이렇게 보면 맨날 연봉 1억, 연봉 1억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연봉 1억이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실수령액 있잖아요.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직장 생활. 자, 그러면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연봉 1억이면. 제가 볼 때는 한 620, 한 630 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대충. 예,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 실수령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봐봐. 지금 10억짜리 계약하면은 양쪽에 받는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지. 이게 가요? 그럼 1000만 원이면 물론 한쪽에 받을 수도 있지만 양쪽을 다 받았다고 계산해놓고 보면 이게 연봉이 1억이 이 정도면 여러분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연봉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1억 7천 8천 정도 된 연봉권자가 되는 거야. 근데 계약은 꼭 한 건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두세 건 할 수도 있어. 그럼 연봉이 2억 3억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중개보수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들면 그거 중개보수표 보고 힘내세요. 아니 근데 붙어야 영업을 하지. 붙어야 일은 터질 텐데. 아 절대 적은 돈. 여러분 생각해봐. 다들 사회생활하지만 500만 원 웬만큼 애들 다 키우고 학원 보내고 막 이런데 500만 원 저금했는데 이거 갖다 복비를 500만 원을 보내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우리 지금 공부하는 강남에는 이 근처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강남역 사거리, 역삼동, 논현동 있으면 소개시켜줘요. 빌라 말고 아파트 없어요. 그러면 금액이 더 크겠죠. 얼마나? 그러면 한 18억짜리 한번 해볼까? 자, 18억짜리 한번 찾아봐요. 18억. 18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얼마 이상이야?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15억 이상이 고급주택이에요. 그럼 고급주택일 때 얼마예요? 0.7이라니까? 그럼 이 동네 아파트가 18억짜리다. 그럼 18억 곱하기 0.7%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7에 56, 7일은 7. 대충 1260 되겠죠? 1200만 하자. 1200만. 자, 1200 합시다. 양쪽으로 받으면 2400이야. 연봉 1억이 월 수령액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건을 딱 하면 2400이야. 근데 한쪽에만 받아도 1200이면 여러분은 연봉 2억짜리 일을 한 거야. 대단하죠? 근데 18억짜리가 강남에서는 이렇게 비싼 집이 있어? 라고 말하기엔 너무 싼 집이지. 뭐 개나 소나 다 2, 30억인데요. 뭐. 그죠? 예, 그러니까 20억, 30억으로 가면 더 커지는 거죠. 한 건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좀 능력이 있고 이런 걸 헤쳐나갈 수 있게 잘 뻗어나가시면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 자격증 딴 거 후회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임대차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임대차 보시면 자 제일 많은 거. 자, 서울 그냥 대충 해서 한 5억짜리 전세 정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5억이면 1억에서 6억 사이에 들어가나요? 그래. 그럼 5억이면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에 들어가면 1000분의 3이죠. 그러면 5억에 1000분의 3이면 150만 원 나옵니다. 양쪽으로 받으면 300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세 시즌 되면 한 건 이상은 다 하거든요.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알아두시고 자 이게 작년과 올해 가장 그 요율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까지는 매매 교환이 9억 원 이상이 고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이 엄청 뛰었죠.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여러분 동네 한 2, 3년 안에 집값 거의 더블 이상은 다 뛰었을걸요. 그러면 당연히 고급주택도 개념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 넘는데 9억 원이 고급이라면 전부 고급 단지잖아. 서울 전역이. 그래서 고급의 기준을 국가에서는 15억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이든 임대차든 내가 고급 주택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15억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암기하시고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죄송한데 뒤로 잠깐만 돌려주세요. 자, 프린트 뒤로 돌리시면 여백이 많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요 오피스텔하고 토지는 두 줄, 한 줄, 딱 세 줄만 필게 할게요.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19일 날 법이 개정되니까 이게 기초서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10월 첫째 주까지 원고를 출판부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인쇄해서 지금 11월에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적어 드릴게요. 요거는 개정된 거 없습니다. 여기만 개정됐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는 매매 교환은 0.5. 다시 얘기하지만 조문에는 1000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1000분의 4. 같은 말로 0.4%.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죠. 요거는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요거는 바뀐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집값이 주택 때문에 지금 막 난리지 오피스텔 때문에 아직은 난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정이 없고요. 모르죠. 이제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떤 거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5가지 조건을 옆에 적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용 입식 부엌이 있어야 돼요. 자, 상하수도 시설부터 쓸까요?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 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용 입식 부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뭐 아파트에 다 그냥 서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처럼 입식 부엌이요. 자, 그래서 전용 입식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어야 돼요. 뭐 화장실까지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첫 바퀴 때 개념은 잡아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기억 잘 날 게 바로 목욕시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업무용 오피스텔에 자, 목욕시설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념상으로 업무용 문 열고 딱 들어가면 파티션 돼서 직원들 일하고 있죠. 근데 사장은 베스트업에 앉아서 때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자,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요 내용을 모두 충족하셔야 돼요. 모두. 이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자, 근데 이거 뭐 처음이라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하나 딱 찍어드리겠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요거 하나라도 이번 달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전용 면적이 제가 문제 한번 출제해 볼게요. 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인데 목욕시설을 갖췄어. 그럼 이거는 목욕시설 있죠. 전용 면적은 90이지. 그럼 이거는 주거용이야, 업무용이야? 업무용이지. 뭐 어떻게 충족시킨다고요? 모두. 목욕시 주거 이러면 안 된다고. 대부분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보고 목욕시설 주거용 이것만 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주거용입니다. 하나라도 삐끗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업무용.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토지 상가 보이죠? 요거는 0.9% 이내에서. 요거는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똑같아요. 작년하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오늘 촬영하는 날짜 12월 2일입니다. 오늘 현재 대한민국 법은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1000분의 9 이내 1000분의 2분의 협의는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뭐 특별히 의미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자, 다시 기초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초서 앞으로 다시 오시면 자, 기초서 57페이지 밑에 초록색 3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게 되면 중개보수의 뭐예요? 지급시기라고 있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죠. 박 사장님, 그 아파트 제가 팔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작업하느라고 매수인을 이만저만 해서 교통비나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 쓰게 되는 날, 박 사장님, 계약금 받는 날 그 복비를 한 반만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임 사장, 계약이나 해. 내가 줄게 반.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그럼 약정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여러분이나 저나 중개보수를 잔금 때 많이 주셨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잔금을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라고 써 있죠. 보통 그때 주는 게 보통 어깨의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지를 발휘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중개보수 계산. 자, 넘기세요. 자, 넘겨서 위에서 셋째 줄. 교환 계약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교환은 자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해요, 작은 걸 기준으로 해요.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아파트와 4억 원짜리 빌라를 교환하겠다. 그러면 4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보충금이나 이런 거는 여기다 삽입하시면 안 돼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요번 그 기초 때는 저는 뭐 다 디테일하게 막 심화처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거기서 3번 체킹. 자, 그 다음에 거기서 5번 체킹, 그 다음에 7번 체킹. 그래서 3번, 5번, 7번 그 세 가지를 딱 체킹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보증금 이외에 월 차임이 있을 수 있죠.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자, 바로 옆에. 근데 선배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써 있죠. 자, 짚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 혼자서 공부를 하면 집에서는 5천만 원부터 외워요. 근데 실제로 학원을 1년 다니면 5천만 원이야? 6천만 원이야?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선배들은 거의 없어요. 제일 헷갈리는 것은 5천만 원 앞에 봐봐요. 뭐가? 합산한 금액이래요? 보증금이래요? 그거를 대부분 헷갈려서 그렇지 5천만 원 못 외운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보면 보증금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뭔지 몰라도 합산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일 때는 월 단위 차입액에다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서 만약에 이 책 사가지고 스터디 카페에서 독학한다면 오늘 공부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보시면 자 5분 안에 끝납니다. 자, 칠판 보시죠. 샘플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4천에 월세 50짜리 있을 수 있죠. 자, 편하게 보세요. 자, 이 말이야. 보증금 4천에 월세 50이죠. 많은 선배들이 시험장 가서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봐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요 동그라미 친 거. 이거 5천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럼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아니에요? 미만과 이하와 초과와 이상이 궁금하시면 그건 개인적으로 오시면 설명할게요. 수업 시간엔 강의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안 되죠? 오케이, 5천 안 되면 70. 선생님이 지난번에 5천 안 되면 70이래매요. 이렇게 틀리는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강의한 적 없어요. 자, 제가 강의한 걸 다시 여기다 똑같이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보증금 4천에 월세 50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분명히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라고 읽었습니다. 다만 무슨 금액이? 또 나왔나 보자. 무슨 금액이?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합산한 금액이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합산한 금액이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천만 원 나오죠. 5천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그러면 그냥 이건 100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거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9천만 원이 나오고 9천만 원 나온 상태에서 오늘 받은 요 표 있잖아요.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안 보셔도 되는데 5천에서 1억 원 미만은 1000분의 4. 그럼 여기 0.4%예요. 1000분의 4. 그러면 4구 얼마죠? 36. 양쪽으로 받으면 72만 원. 이게 복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떨 때 이걸 70으로 가나요? 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70으로 가는 샘플 하나 드릴까요? 보증금 1000에 월세 30. 자, 찾기도 힘들지만 자, 샘플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100을 먼저 해봐. 자, 100을 먼저 해봐. 보증금으로 따져요?
합산한 금액으로 따져요. 그래, 그게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오케이 5천 안 되네 70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운이 좋은 거지. 왜? 이거를 하던 합산을 하던 5천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샘플은 이걸로 하면 5천이 안 되고 이걸로 하면 5천이 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자, 일단은 원칙대로 할게요. 합산하면 얼마? 자, 다시 합산하면 얼마? 4천. 1000으로 따져요? 4000으로 따져요? 그래. 운 좋게도 오케이 70 운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로 따집니다. 5천이 안 되니까 뭐로 바꿔요? 7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겠죠. 37이 21에다가 1000 더하면 3100이 됩니다. 이럴 때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를 안 보셔도 돼요. 0.5%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15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5천 원은 빼줄까요? 네, 그러면 15만 원만 받을게요. 양쪽으로 받으면 얼마? 30만 원. 이번 달에 밥도 못 먹고 얼마나 열심히 힘들었는 줄 알아? 5건이나 했어 내가 계약을. 그럼 얼마 번 거야? 150. 사무실 임대료는? 응? 150. 남는 거는 내 갈 길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1000에 30짜리 계약서 쓰면 굉장히 싼 집이니까 쉽게 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상조 생각해봐. 1000에 30이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딱 들어가면 와, 막 풀옵션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후질구질 할 것 같아. 그러면 30만 원 월세 내는 사람은 괜찮아. 나 후질구질해도 살 거야 할 것 같아요. 도배장판 해달라, 변기 바꿔달라 다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배장판 바꾸고 변기 바꾸면 1년 월세가 얼마야? 360이지. 도배장판하고 변기 바꾸면 한 1, 200 들어갔죠. 그럼 집주인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아니지. 그거 받아서 그러면 수리하고 끝나냐고. 그리고 당신이 더럽게 쓰면 나중에 또 도배장판 또 해줘야 돼. 남는 게 없다고. 딴 데 가라고. 그러면 계약해요? 딴 데 가요? 그래서 이거 계약하러 논현동 바닥을 휘비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갖고 드디어 5건을 했더니 150만 원을 받았어. 이해 가시죠? 이거는 내 갈 길이 아닌 게 돼. 그러니까 이 계약은 싸다고 해서 잘 되고 비싸다고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약 중에서 저도 해봤지만 쉬운 계약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계약은 어렵다면 돈 되는 지역 가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약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저는 오늘 5번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5번 앞에다가 간략하게만 써주세요. 거기다가 점유계정이라고 쓰세요. 이게 다 민법에 있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5주째 수업을 하지만 4주인가요? 한 번도 학개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민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앞에다가 점유계정이라고 쓰시라고요. 자, 이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간단하게만 예를 들게요. A가 이렇게 집주인이야. 자, B가 세입자예요. 근데 여기 집주인이 요 집에 은행융자가 3억 원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뭐 살다 보면 이 이자 내기도 좀 부담스럽게 쓸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A가 B한테 내려가서 선생님 이 집을 제가 지금 융자가 2달 밀렸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경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증금 회수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저 이거 보증금 전 재산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이제 A가 B에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전세 지금 2억 살고 계시니까 제 생각인데 선생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집을 그냥 이렇게 사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삽니까? 그랬더니 이 집을 그냥 제가 7억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B한테 A가 하는 말입니다. 은행융자 3억을 선생님이 떠안으시고 이해 가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2억은 받았다고 상계 처리하시면 지금 얼마가 소요된 거예요? 5억이죠? 그럼 B는 A한테 얼마만 주면 돼요? 2억만 주고 이 집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여기 있는 B가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매매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A가 B한테 하는 말, 선생님 제가 요 2억을 받아서 나가려고 좀 오늘 부동산을 좀 알아봤거든요. 네. 전세 금액이 너무 뛰어갖고 이제는 선생님 2억에 들어오실 때가 2년 전이잖아요. 이거 전세 보증금 너무 들어서 이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요 2억을 저한테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요 2억을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서 2년 동안 2억으로 제가 세입자로 눌러 앉을게요. 이럴 수도 있죠.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 실무 경험 많으신 거나 사회 경험 많으신 분은 이해가 돼요. 여기 20대인 친구들은 전세로 왜 돌린다는 건 뭘 돌린다는 거야? 돌린다는 건 뭔가요? 이러고 이제 글이 떠요. 예, 자, 그래서 전세로 세입자로 눌러 앉겠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매매계약서 써야 안 써요? 쓰죠. 7억에 쓰겠죠. 전세계약서 얼마에 써요? 2억에. 그럼 매매계약서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매도인 이름이 누구예요? A지. 집 팔았잖아요. 매수인 이름이 누구야? B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에는 이렇게 적히겠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데 이제 전세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임대인 이름과 임차인 이름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임대인은 누구예요? B지. 임차인은 A. 그래서 전세보증금 2억으로 2년간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서 해결을 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가운데서 여러분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개업구 도와주게 되면 여러분은 매매계약서도 써주고 전세계약서도 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비를 양쪽으로 받아야 되니까 개공인은 A한테 연락해서 매매복비 내놔라, 전세복비 내놔라. 왜? A가 두 번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B한테 연락해가지고 매매복비 내놔라, 전세복비 내놔라. 그러면 둘 다 받게 되면 어때요? 개공인은 매매복비, 전세복비, 매매복비, 전세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에 부속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죠? 매매 대금을 건네야 되는데 전세로 돌립시다 하는 느낌이지 진정한 의미의 전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는 다 받지 말고 이것만 받아라 라는 게 바로 점유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봐봐. 자 얘가 지금 봐봐요. 집주인이요 세입자요? 요거부터 얘기해요. 집주인이요 세입자요? 집주인이다가 이제 뭐가 된 거야? 세입자. 집주인이 세입자로 개정이 된 거지. 점유가 개정. 그게 점유계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지금 선행학습을 하고 계신다면 점유계정,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현실인도 이런 것들이 민법 공부가 지금 선행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가르쳐준 것만 보지 말고 자 선행학습도 좀 하시고 올해 1년 동안 열공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잘 나가시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 맞죠? 매매와 전세가 둘째 줄 맨 끝에 뭐만 받으래요? 매매만 받아라. 전세는 받지 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7번 체킹하세요. 7번. 자, 거기 보면 중개재상물인 건축물 중 자, 밑줄 하나 딱 칠게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시작하자마자 첫째 줄 가운데 주택의 면적이 몇 분의 몇 이상? 그래요. 그거 밑줄 딱 치세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자, 거기까지만 밑줄 치고 나머지는 안 치겠습니다.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사람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정답은 아닌데 그냥 제가 마이크 들고 떠드니까 제 기준으로 일단 강의를 해볼 테니까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아파트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그 부동산 뉴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자, 은퇴하시고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이제 돈 많이 버셔서 강남에 아파트 갖고 계신다. 좋죠.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없을 수 있잖아요. 임대 소득이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확 뛰어갖고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많이 나오겠죠. 그럼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돈을 잘 벌 때 뭐까짓까 그 돈도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은퇴하시고서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살고 계시면 이제 지출은 많아지는데 돈이 이제 뭐 예전보다 전성기 때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그렇다면 뭐 굳이 30억짜리 아파트에 깔고 있을 필요 없이 이렇게 상가주택 같은 거 이렇게 사셔가지고 1층과 2층 같은데 세 받고 그렇죠? 그리고 여유 되시면 이거 3층에 애들도 좀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4층에 사시면서 월세 받으니까 애들한테 용돈 안 받고 그렇죠? 좀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제가 우리가 실무에서는 상가주택, 겸용주택이라 그러고요. 저는 경매물건 요새 좀 다시 보거든요. 내년에 이제 경매물건이 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입찰해보고 싶어가지고 요새 제가 좀 유심히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막 진짜 밤새도록 경매 물건을 보면요, 밤새 잠을 못 자. 빌딩을 한 몇 개 사는지 모르겠어. 이거 사서 낙찰받아서 팔아갖고 수익률이 몇 프로라 그거 계산하다 보면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러다 보면 대전 거도 보고 막 서울 거도 보고 천안 거도 보고 막 잠을 못 자. 의정부터. 그래갖고 막 한동안은 막 저도 경매 공부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예, 내년에 아마 경매 물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층짜리야.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경매 물건으로 찾을 때는 경매 물건에선 근린주택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검색하실 때.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근린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저기 안 나와. 융자가 잘 안 나와. 왜냐면 봐봐. 상가, 주택이잖아요. 그럼 여기 세입자들이 많아 적어. 많으면 거기에 이제 방 빼기, 못 빼기 하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근린주택이 20억짜리라 그러면 거의 그냥 이 정도 가까이에 근접하게 현금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또 메리트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게 경매로 나오잖아요. 그럼 경매일 때는 대출이 좀 나와. 대신에 좀 2금융권, 3금융권 가면 되면 이자가 엄청 세요. 그래서 좀 현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이 근린주택이 20억인데 자, 경매 얘기는 안 할게요. 요거를 A가 갖고 있는데 요거를 B라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개공이가 다리 역할을 해줬어. 근데 이 건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1층과 2층이 상가예요. 3층과 4층이 주택일 수 있죠? 자, 대충 그린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주택과 상가 면적이 똑같을 수 있죠. 이래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도와줬으면 오늘 우리는 중개보수 계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1번. 에이 참 선생님. 걸벌 물어보고 오세요.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면 되지. 자꾸 속이고 그러세요. 참나. 아이 똑같으면은 상가로 봐야죠. 왜 주택으로 봐요, 선생님? 아유 참나.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니까 선생님 각각 계산하는 거죠. 주택은 주택으로 계산, 상가는 상가로 계산. 그걸 뭘 물어보고 그러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중개 개공이로서 1번, 2번, 3번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복비가 다 달라요. 잘못 받으면 이제 초과보수로 1년 1천에 재수없음 깜빵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대부분 선배들은 답을 각각이라고 쓰십니다. 이게 지금은 안 헷갈린 나중에 세법 배워보면 세법 시간에 주택분만 주택으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밑줄 쳤잖아요. 첫째 줄에 뭐라고 밑줄 쳤나 한번 보세요. 뭐가 2분의 1 이상이에요? 그래,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럼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2분의 1이잖아요. 제가 뭐 그림을 잘못 그렸을 수 있지만 의도로 그린 거니까. 자, 그래서 주택으로 보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인데 시험 나가면 3번에 엄청나게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주택입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봐봐봐. 1층, 2층, 3층이 상가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돼? 그건 상가로 봐야지. 만약에 1층만 상가고 2, 3, 4가 주택이면 그런 건 안 나오겠지. 아니 40만 명 시험 보는데 상가가 더 커. 그럼 뭐야? 상가. 그게 시험이야? 똑같을 때 어떻게 되니 그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첫 바퀴 때 주택 부분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다라는 말을 첫 바퀴 때 기억해 놓으면 1년이 해피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다 하진 않았지만 3번, 5번, 7번 그 세 가지만 일단 기초 때 꼭 알아두십시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얼마든지 Q&A에 학습 질문하십시오. 자, 한마디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 실비라고 적혀 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실비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자, 이거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밑줄 치고 써드릴게요. 거기 쌍가로 1번을 보시게 되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으로 화살표 뽑으시고 등기부라고 적으세요. 등기부라고 적으시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시험장 가면 둘 다 일리가 있어. 여기 잠깐만 봐봐요. 자, 여기 잠깐 봐봐요. 밑에 보지 마시고. 자, 이게 시험을 위한 공부가 이런 거야. 잘 봐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택이 10억이야. 근데 이 주택에 아까 되겠지만 은행 융자가 3억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은행 융자 3억이 있는 건 뭐 띄면 나와요? 등기부 띄면 나오잖아. 그럼 등기부를 띄었어. 그럼 개공이가 등기부 띄는데 1,200원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1,200원이 소요됐을 때, 자, 밑에 보지 말고 저만 보고 얘기해봐요. 자, 가운데 있는 개공이는 첫 번째 1번, 야 매도인, 네, 야 내가 지금 등기부를 띈 거는 네 집 팔아주려고 내가 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00원은 네가 줘야 될 거 아니야. 1번. 참나. 선생님 뭔 소리예요. 매수인 너 일로 와봐. 네.
이거 등기부 왜 띈 거야? 융자 있는 거 설명하려고요. 그럼 융자 있는 건 얘한테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너한테 설명해 주려고 띈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등기부는 누가 보니? 네가 보지. 네. 그러니까 네가 돈을 내야지. 네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네 집 팔아주려고 뛴 거다라는 개념이면 얘가 1,200원을 내야 되고, 아니 네가 봤잖아. 네. 그럼 네가 봤으면 네가 돈을 내야지. 본 사람이 돈 내야지. 그러면 얘가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모의고사를 딱 보면 이제 답을 썼다 지웠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찍어봐. A가 지급해야 돼요? B가 지급해야 돼요? B지. 자 이제 보세요. 거기 책에 뭐라고 돼 있나? 오늘 맞은 게 없네. 아이씨 다 틀렸네 지금. 자 거기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매도인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만 보면 자꾸 매수인이라고 쓴 사람이 되게 많아. 시험을 보면. 그래서 지금 매도, 임대, 집주인 아니야. 집주인이 지급한다. 얘네들을 퉁 쳐서 권리를 뭐하고자 하는 자? 이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매수인이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꼭 그런 생각이 드시면 쉬는 시간에 저를 볶아 죽여야 돼요. 국토부를 폭파시켜요. 네, 국토부에 전화하셔서 폭파시키세요. 저는 법에 있는 대로 일단 강의할게요. 그리고 실무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보세요. 법과 실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사 다녀보셨죠? 예, 분명히 이사 다녀보셨을 때 중개업자분께서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하실까요? 자, 그럼 잔금 때 지급할게요. 이렇게 해서 주부신 적은 많지만 자, 개공이가 A한테 불러요. 저 A님 잠깐 더 오세요. 왜요? 선생님은 1,200원 더 주고 가세요. 임선정 선생님께서 실비를 네가 준다 그랬다고. 라고 해서 혹시 1,200원 더 줘보신 적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실무가 필요하다면 안 받습니다. 법과 실무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좀 법대로 할 거예요. 받으세요. 받으시라고요. 네, 아파트 입구에서 그렇게 하세요. 역시 내 갈 길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 법대로 한 거니까 뭐 1,200원 받으면 문제 없어. 근데 과연 부자가 될지 조만간 문을 닫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의미가 없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 지난주에 에스크로우 제도 얘기했던 거 있었거든요. 이중매매. 그거는 매수, 임차, 취득 쪽에게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나와봐야 이전하고 취득 장난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바퀴니까 헷갈리지 1년 다니면 전혀 헷갈리지 않는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챕터 9 협회 교육 보칙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